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이고요. 어제 그제 계속 공지를 해드렸다시피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또 같이 매일 진행하는 이승현 교수가 또 출장권이 잡혀 있어갖고요. 오늘 내일은 저 혼자 일단 진행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또 게스트들도 많이 출빙해서 내일은 이제 또 김정희 의원이 또 같이 또 계속 고생해 주겠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일부 시간에 같이 진행해 주신 분, 좀 워낙 같이 나오신 분인데 오늘 좀 미리 좀 나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 평생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명으로는 손대상 교수, 본명은 요성 교수입니다. 요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게 제 자리인 줄 알았더니 오늘 임시군요. 예. 완전히 자리 뺏으려고요? 뺏었으면 좋겠는데 혼날 것 같아갖고. 이승환 교수가요, 강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맏아들로서 위험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주먹질이 좀 셉니다. 그래서 네, 두 분이서 해결하시는 거로. 저는 그냥 게스트로서. 게스트. 오늘 시장 같이 좀 잠깐 보면서 시작하겠는데,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조금 보합권이었는데요. 오늘 갈수록 좀 강해지는 모습, 그러면서 코스피가 다시 오늘 1%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좀 멈칫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또 오늘 2%대까지 오늘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좀 조선주가 역시 또 요즘 바닥권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강한 건데요. 삼성중공업이 어찌되었건 강한 모습이죠. 삼성중공업이 4%대. 현대중업도 3%대 상승하고 있고요. 요즘 시총 상위 주식 중에서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저거거든요. 한국전력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강한 거는요. 오늘 한국전력. 다만 이제 삼성전자 이런 류가 올라가니까 오늘 상승률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쉬고 있고요. 종목군으로 보면 저가 보는 것들은 요즘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 주식은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주식이지만 사상 지옥과 행진 가고 있습니다. LIG 넥슨과 에제 네트워크스, 전 요새 거기 완전히 관심이 꽂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여전히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오늘 나름 반등하지만 오늘은 좀 코스닥의 반등이 시총 상위 주식에 묻혀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전 나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전체 시장 상황을 또 우리 요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오늘 반등은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역시 교수라서 예상이 반등이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부분인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이 먼저 밀렸죠. 네. 그리고 미국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 전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중국의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먼저 밀렸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반등 구간에 충분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삼각형 패턴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을 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삼각형 패턴의 즉 지지죠. 지지가 저항이 지금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뭐 지지를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즉 3일 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업종으로 잠깐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증권주가 저는 호재가 될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금융 그 IB 쪽으로 활성화를 좀 시키고, IB 쪽 활성화한다는 거. 대형주와 뭐 중소형주, 특화 중소형 증권사를 특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상위 5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상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보험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에서 금리 동결은 뭐 결국은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계 부채 네. 사상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저는 네.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거는 뭐 거래 대금의 감소, 네. 그다음에 주식 연계 증권에 대한 파생 부분이죠. 거기에 네. 손실이 났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은 여전히 바닥이다. 증권주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3분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4분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4분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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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실적을 파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소 2년 동안의 분기별로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수기라는 부분, 비수기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네. 실적이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적이 네네. 발표되게 되면. 네. 그때는 분명히 4분기 실적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 2개년, 그러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좀 확인하시면서 네. 종목을 좀 선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연말 배당의 이슈까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황이라든가요. 근데 전체적인 지수 차원에서의 어떤 자리점 이런 게 몇 가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우리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토크를 나누기 전에 좀 시장에서 가장 오늘 어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여길 만한 판단에 조문될 만한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확인하고 하겠는데요.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네. 어제 이슈는 한번 있었죠. STX 재건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그런 이슈도 한번 나오면서 회장님이 또 나오신 거 아시죠? 그쵸. 회장님 또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조선주가 살아날까? 결국은 조선주가 살아나는 이유는요. 네.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시장이 네. 살아나야지 네. 이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관련해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뭐 원자재 관련을 좀 회사를 팔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곡물가라든가 혹은 원자재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유동량이 좀 발생을 해야지만 네. 그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큰 짐을 옮기는 게 결국은 조선이죠. 네. 그런데 그 조선 쪽에서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유동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다만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반등 정도는 예상을 좀 해보시면서 짧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2차 반등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그 조선주가. 또 하나 업종을 하나 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시청자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면 이 주식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고 보겠는데 그 석유화학 쪽에서요.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궁금한 게 많아 이게 지금 이게요. 이게 까리까리하잖아 이거. 네. 유가를 보게 되면은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봤습니다.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역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 부분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데 이전에 2008년 때 100달러를 돌파를 했었던 부분은 중국 경기의 활성화였다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2인지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경제 성장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유가가 역시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현대라든가 세계 글로벌 쪽으로 납품하는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LG 화학과 삼성 SDI 쪽이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유가에 대한 부분, 셰일가스도 아직 살아나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석유화학 쪽으로 딱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S오일이 S오일. 상당히 좀 이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드리고 오히려 싶습니다. SK 그 이노베이션보다 그 중심을 S오일을 갖고 판단하자.
거의 뭐 유가에 관련된 밀접된 오케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장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인데 마켓 이슈 앤 전략은 항상 이제 저희가 우리 이호성 교수가 했을 때 보면 저랑 이 교수랑 저랑 해서 세 교수의 또 정식 코너, 뭐 토크 이런 걸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둘이서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거로 좀 자꾸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홈퍼니싱이라는 한샘 이런 거? 이케아가 먼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케아는 서울에 있는 거, 저기 어디야? 광명이죠. 광명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갈 일이 없어요, 거기. 네. 그 홈퍼니싱이 차도 없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홈퍼니싱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 봄이나 네. 혹은 가을이 되게 되면 포인트 말하는 거네, 포인트. 그렇죠. 벽지 잠깐. 벽지 바꾸고 벽지는 근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벽지에도 그 침대 뒤에 포인트 벽지들 하잖아. 그렇죠. 근데 거의 텐트를 텐트가 아니라 자긴 결혼해서 그런 감이 없네. 그런가요? 그런 거죠. 혼자 사니 뭐 필요하겠어. 예. 필요한 거 없죠. 필요한 거 없잖아. 없죠. 예, 예. 근데 빛이 들어오는 버티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버티컬, 오케이.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바꾸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또 화사하게 되고 네.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집 홈이죠. 퍼니싱은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단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합쳐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구라든가 집에 있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벽지 이런 부분이 부분으로서 이제 집안을 꾸미는 건데 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되게 많은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퍼니싱 하면은 집안 자체를 바꾸는데 리모델링 개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작게 소품으로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케아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소품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권은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 네. 음식점도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모든 걸 또 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광면 안 가봤는데 외국은 자주 가봤거든요. 네네. 거기 음식점이란 건 이런 거죠. 코스트코에 있는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코스트코 음식점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뭐 간단한 거 패스트푸드 파는 거 그 정도죠. 네. 근데 거기가 워낙 넓어갖고 기력이 새었나 봐요. 그렇죠. 돌아다니다가. 피곤하죠. 거기 피곤하죠. 특히 아저씨들 와이프 쫓아가면 솔직히 짜증나죠. 그렇죠. 돌아다니다 보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보게 되면 네. 전 세계적으로 리모델링 미국만 하더라도 4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가 좀 넘어가는 리모델링 시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한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빌트인 쪽으로 해갖고 뭐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리모델링 시장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5년 이상 된 건물 쪽에 리모델링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오래된 집이.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리모델링이 좀 가야 되고 리모델링이 하려면 당연히 벽지는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시장도 역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150% 정도 네.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홈퍼니싱 시장이 계속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홈퍼니싱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집안을 좀 꾸미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 네. 혹은 여행을 많이 갔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방에서 콕 박혀갖고 그렇죠? 휴가를 많이 지내고 네. 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소비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네. 대신 자는 시간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있거든요. 얘기 자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네. 그런 만큼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주의를 좀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최대한 편하게 좀 바꿀 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홈패션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자주라는 데가 이제 신세계에서 네.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매출이 계속 자료원이 네, 출처가. 네, 네.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대리바트도 역시 홈패션 월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롯데마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백화점에서도 역시 홈패션 부분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젊은 사람들은 역시 온라인 쪽으로 네. 많이 종목이 아니죠. 네. 그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찾는데요. 네. 50대, 60대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백화점 가갖고 이쁘다 그러면 좀 바꾸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서도 역시 홈패션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케아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강동 쪽에 또 MOU를 또 협약을 했어요. 강동에? 네. 거기가 이제 우리 동네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네? 아, 그래요? 네, 우리 동네잖아요. 네. 한번 찾아가세요. 네. 네. 거기가 이제 거기서 취직하라고? 천혜 주차요원으로? 네, 천혜의 교통 요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외라든가 고속도로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강동 쪽에서도 이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거기 좀 하고 저쪽에 있습니다. 강동에 제일 그 고척인가 있는데 그쪽 어디 보면 엄청 딴덩어리 많거든요. 거기 얘기하는 거 같네. 그쪽인 거 같네. 그쪽에 네. 이제 네. 대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상권을 네. 살리려고 지금 네. MOU를 먼저 체결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케아 쪽에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네, 네. 있죠. 네. 그리고 옆에는 일본 기업인데요. 네. 이케아보다 싸답니다. 좀 니돌인데? 네, 니토리. 네. 근데 이게 이케아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 이케아가 니토리를 못 따라갔습니다. 아, 니토리가 그 로컬 업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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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에서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죠. 네.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갖고 또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국내 쪽으로도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니토리가.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SPA 해갖고 네. 다량으로 찍어내는 그 기업들이 국내 쪽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돈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국은 네. 그 소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뭐 해외 인테리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에 한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요새 올해도 뭐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한마디로. 예. 현대리바트도 그렇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죠. 네. 뭐 이케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니토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네. 그 연구비 비율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R&D 쪽으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면 국내 쪽에서도 니토리 같은 기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그 전에 국내에서만 만들었던 부분이 소비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수입을 해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뭐 이케아라든가 니토리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수입품으로서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네. 그 옆에 보게 되면 복합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집 안을 하나의 통으로서 꾸며놓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가구만 싹 있고 침대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방 하나를 완전히 꾸며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컬 업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한 번에 단체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네.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쪽으로 홈퍼니싱 진출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 그다음에 이랜드 쪽에서도 들어왔고요. 네. 뭐 이케아라든가 H&M, 네. 뭐 자라, 네. 그다음에 니코,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도 많고 국내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성장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또
건축 리모델링이 보통 겨울 쪽에 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분기 쪽에 이제 실적이 곧 건설주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건설주보다는 아시다시피 가구주가 네. 더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쪽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들었잖아요, 오늘 얘기. 네네네.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홈쇼핑 보면 홈쇼핑을 저는 쭉 돌리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들 팔리는 게 있어요. 많이 팔리는 품목이 뭐냐면 전동 공구를 많이 팔아요. 그렇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 나와갖고 저 위에 그 뭐 블라인드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 그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솔직히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럼 맨날 전동 공구 팔잖아요. 전동공구가 그 주가는 모르겠는데 계양전기가 맨날 그거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자회사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양전기를 제가 한 10년 만에 오늘 지금 주가를 처음 봤어요. 네네.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라가고 올해 이거 조금 올라서 이거 사상 최고가 있네 지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올랐나? 그런 걸 수도 왜냐면 있고. 이게 집집마다 이게 모터로 돌려야죠 이게. 모터로 돌려야죠. 이케아란 거 기본이 DIY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예전 분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사람 써갖고 하지만 사람이 갈수록 비싸지잖아요. 물론 하지만 그래서 만드니까 그래서 전동 공구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서 올라가나? 계양전기가 왜 올라는지 본 적 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 네. 실적이 그 안 좋은 종목이라든가 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계양전기 왜 올랐는지 거. 저도 네.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남자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더라고요. 또 전동 드릴이. 네. 네, 은근히 비싸요. 세트 한 10몇만 원이었는데 뭐.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한 6만 원, 7만 원 하니까요. 아, 전기차 관련이래? 양전기. 저는 한 20년 전에 이 회사 탐방을 3번 가봐서 아는데 모르겠어요. 전기차랑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는 잠시 후에 우리 이석준 대표가 나와서 전기차에 대해 좀 제가 슬쩍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따 좀 얘기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뭐 얘기할까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제 몸이 아니라 이제 열쇠로 네?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열쇠라고? 네. 아, 인식. 생체 오케이, 인식에 말해. 대한 네, 얘기를 오케이, 좀 오케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슈는 많이 됐었습니다. 이슈는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들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인증이 지금은 지문인식 쪽으로 바뀌고 뭐 망막이라든가 혹은 다른 부분으로 좀 바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네. 생체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대부분 아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요.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인증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네. 결국은 간편결제, 핀테크, 인터넷 은행 그렇죠. 이걸 질문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넘어가기 되기 때문에 생체 인식이라든가 인증 수단이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 갤럭시 그 노트 5 간편 결제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에서 15% 정도밖에 지금 그 삼성페이가 장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보면은 45%에서 60%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인증 수단도 역시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OTP, 네. 그다음에 NFC, SMS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지문이라든가 홍채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네네. 얼굴 전체를 또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더 재밌는 거는 행동까지. 행동으로? 네,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반응이 바뀌더라고요. 대박이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느 틈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나중에 가보면은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제 결제 그러면 결제가 되는 아. 그런 발전까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능하죠,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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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목소리 두께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 좀 발전이 더 돼야겠지만요. 그 성대모사 잘하는 놈 있으면 큰일 나네, 그거. 그게 단점인데요. 그 단점이네. 그게 단점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예. 제일 높고 안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네. 됐든 네. 그쪽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쪽이라든가 전 세계 시장으로도 네. 이 생체 인식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네. 이런 부분도 계속 바뀔 거거든요. 아, 주민등록증은 없어져야죠. 생체 인식으로? 아니,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어요. 사람 자체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이제. 쭉쭉쭉 해갖고. 그러면은 난 없어질 것 같아, 주민등록증. 똑같은 얼굴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메롱이지잖아. 예전에 그 SNS에서 그게 나왔었잖아요. 몰라? 뭐 자기와 똑같은 네.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네. SNS에 딱 올렸는데 그 네. 주변에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요? 헤어스타일까지 하게 되면 그럼 헤어진 어렸을 때 헤어지는 뭐 남매를 찾고 이런 거겠죠. 어떻게 됐든 네, 중요한 어떻게 부분은 됐건. 예, 예. 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지금은 지문 인식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해요. 66%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네. 정맥까지 요즘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네. 네. 그런 시장인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지문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뀔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이제 지문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음성도 역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기술의 유형, 그 다음에 특징인데, 뭐 서명도 요즘은 되고 있죠. 네. 뭐, 되고 있고, 각 특징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겠네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꾸준하게 제일 안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이거는 좀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분야별인 거죠. 아, 분야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지문인식 쪽이 굉장히 많이 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비자동 지문인식 쪽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홍채 쪽으로도 은근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홍채 쪽으로도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결국 얼굴 전체를 또 인증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거는 역시 뭐 지문 인식이 아직까지는 제일 쉽게 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젠장 그거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손가락 자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손가락 자르고 쑥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지문 복제 그대로 해갖고 그러니까. 영화 보면. 네, 영화 보면.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네. 그 눈뜨 패갖고 막 하면 어떡해. 그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안 되죠.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약간 사람이나 모든 게 복합으로 뭔가 기술이 발달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있네? 걔네들 큰일 났네? 누구야? 대학교 가면, 어떤 학교 가면, 아주 딱딱한 학교 가면, 조교 가서 체크하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아. 근데 조교의 잡이 없어지네, 하나? 그럴 수 출석 있겠네. 체크하는 놈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에 대학교 갔을 때 그 이걸로 아, 그래요? 요즘 벌써? 네.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교, 학교 수업 들어갈 때마다 이걸 해? 그렇죠. 나올 때. 나올 때? 나올 때도 하고 들어갈 때도 하고. 대박이네. 요즘 그런 시대로 중간에 바뀌고 땡땡이 까는 건 걸리는 거네? 있어요. 대학생도 요즘에는 이제 힘들어질 때. 대학생도 힘들죠. 이미 조교가 없어졌네, 그런 조교는. 그렇죠. 그래갖고 보통 봐도 얘기하는 건 하나잖아요. 청주대학이 그래요? 아니요. 연세대가 연세대? 그렇게, 예. 열린 사이버 대학은 뭐야, 이거?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는. 거기는 IP 체크만 해. IP 체크를 알지. 지문 인식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열려 있으니까. 예, 예. 어떻게든 지문 인식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생체 인식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 쪽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출입부터 통제를 갖고 저 이제 직장인들 노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출퇴근 관리가 꼭 엄격해졌어요. 지금. 저는 담배 피는 시간들은 착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높은 괜찮은데? 사람들은 항상 담배 피고 자리 비우는 거 하고 나서 다 늦게 들어와서 사우나 갔다 담배 피고 와갖고 이제부터 일하자 하잖아요. 6시 다 돼갖고. 그런 것들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겠어요? 지문 인식을. 지문 인식을 해서 쫙 해갖고 뭐 그런 거 좀 잘 되면 총무부 할 일 없죠. 가끔 그럼 또 보면 제가 대우 다닐 잘리겠네요. 때, 제가 대우 다닐 때 보면 대우 경제연구소 다닐 때 보면 1년에 몇 번 체크를 해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아주 좋은 기억이 없어요. 추석날 있죠? 그렇죠. 추석 전날 네. 6시에 도네? 아, 일찍 갔나? 총무 담당 과장이랑 부장이 돌면서 뭐라는지 한 번 또 해요. 일찍들 가! 그래! 젠장. 그러면서 없는 애 체크하는 거야. 진짜로. 잔인한 거죠. 근데 항상 그래. 근데 그런 직장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겠죠. 지금도 있어. 대한민국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딱 체크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 친구가 있나 없나 그잖아요.
그다음에 KTX나 이런 거 타면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누가 탔는지는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그럼 또. 쟤네들 집에 가네? 저거 뭐야? 이제 그런 거가 사는 사람 매치가 무조건 돼야 되면 저런 거 제 집에 가겠잖아요. 저 뭐야? 안표. 안표. 아, 나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날려드니까. 안표 장사 집에 가야 되네? 가야죠. 오늘 좋은 얘기했습니다. 더 있는데요. 아니, 거기까지만 해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오늘. 네. 거기까지만 해요. 왜냐면 조금 더 하면 이게 사람이 살인까지 나갔네. 그잖아, 이거. 해결이 안 돼.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이수환 교수가 위험하겠네. 그렇죠. 저는 또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이 괜찮아요.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저는 맨날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에 우리 박준현 전문가님 오셨을 때 말할 때 그때도 틀렸는데 고척동, 고덕동이 맨날 헷갈려. 그래서 제가 아까 고척동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덕동이 맞아요. 고척동은 야구장 여기 쪽에 어디 이쪽 안양천 바다 어디 있는 거고요. 저희 동네에서 한참 동쪽으로 가는 게 고덕동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하여튼 아파트가 큰 게 있거든요. 단지가 10년째 해결 안 되는 건데요. 거기도 요즘은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재개발한다는 건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틀렸더니 여기서 벌써 갑론을박이 많아. 여기 그래서 그 위치 동서남북 얘기하시는데 아주 저희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또 주인공 모셨습니다. 우리 또 트렌드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또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어저께 기획하셨어요. 우리 이석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유호성 교수 아시죠? 네, 잘 맞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세요? 네. 전화번호도 서로 알고 있는 네, 전화도. 저희 밥 먹는 사이죠. 밥 먹는 사이? 네, 밤에 가끔 만나서. 밤에? 알고 보면 저의 몇 명 안 되는 라인들이야. 알고 보면 라인들인데요. 오늘 이석준 대표가 이제 그저께 왔어? 어저께 왔어요? 그저께? 네. 이번에 또 대만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네. 그 얘기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오셨으니까 또 수입 차기에 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또 자동차나 이런 조금 알죠. 조금 하는 정도는 아니죠. 이제 폭스바겐은 일단은 깨고 있죠. 폭스바겐, 볼보 이런 쪽에만 다양하게 그렇죠. BMW 나오시는 분인데요. 폭스바겐에 따른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시장 그런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분위기가 요즘 그 바닥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치팅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바로 이제 차 매출이 이제 확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매장 연락해 보니까 이제 계약도 아예 다 없어지고 방문객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든 상황이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자동차 분야에서 또 아우디 폭스바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겁나게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다시 조금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프로나 혹시 할인?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가 거의 한 20% 모델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20%? 한 20% 정도?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네, 훅 가는 거죠. 폭스바겐은 더 하나 그럼? 폭스바겐은 지금 제타가 한 18%, 골프가 한 12%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던 유로5 차량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유로6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여전히 디젤형. 네네. 휘발유 자체가 모델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저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방송이 여의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아시는 계실 텐데요. 어저께 이렇게 바로 나가면 여의도 백화점 있거든요. 그렇죠. 전 태어나서 그렇게 양복을 멀끔히 입은 친구들이 쌓여 있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저 예전에 그렇게 하면 이게 그 양복을 요즘 여의도에서도요 잘 차려 입은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런 친구들? 보험사. 보험사는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 보면 거기다가 안경까지 쓰면 다 경원이거든요, 애들이요. 연예인들 경원, 여의도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어저께는 안경은 안 썼어요. 대신에 양복, 검은 슈트로 쫙 했는데 어저께 요 업계요, 요 동네 그냥 거의 불법 주차인데요. BMW가 10대가 왔어요. 그래서 BMW를 엄청 어저께 나눠주고 막 타보시죠. 제가 어저께 졸지에 사장님 소리 3번 들었어요. 사장님 한번 차 타보시죠. 타봤어요 또 제가. 그러면서 거기다 엄청 할인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BMW 아직 얘기 많이 아직 걸린 건 없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 다른 차들이 좀 더 인기가 있나요? 어때요? 이게 조금 사실 돈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그러니까
아우디는 좀 제외하고 이제 폭스바겐 기준으로 보자면 3천만 원대 차잖아요. 음. 근데 그 금액에서 사실 이동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디젤을 탔었던 사람들은 이제 대안적인 어떤 차를 탔는다면 연비가 좋고 뭐 이런 차를 찾아야 되는데 네. 연비가 좋으면서 퍼포먼스가 있는 대안적인 차가 사실은 경쟁력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 소나타 디젤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제타가 할인하면서 네. 그 소나타 디젤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제타 디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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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3 시리즈 디젤 있죠, 그런 거. 3 시리즈 디젤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할인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 5천대 하기 때문에 제타랑은 금액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4천 후반. 자기라면 타겠어요? 저는 저기 중고 중고? 아, 중고라서 5천이라면 약간 부담되는데. 부담되는 금액이죠. 3천대 들어오면 제가 살만 믿죠. 3천대 들어오면. 그러니까 프로모션 적용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천 정도는 그래도 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만약에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5천대면은 저는 전기차를 그냥. 정전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고요. 네, 요즘 또 동남아 순회 가고 대만 가셨잖아요. 네. 그 외국 이제 그런 쪽에 블로거들 많이도 맨날 그 서치하고 맨날 네. 보잖아요. 네, 네. 해외에서 반응은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이번에 디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이제 다른 쪽 해외 포럼이나 이쪽에서는 리콜 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치팅해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 지금 그런 문제가 됐었던 장비들 없는 차들이 사실 연비도 훨씬 좋고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해외 사실 좀 이제 튜닝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튜닝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에도 그런 부분들을 삭제시켜서 퍼포먼스랑 연비를 높였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서는 굳이 이러면 리콜 받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있는 거죠. 모두가 환경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모두가 또 환경도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볼보는 어때요? 볼보는 지금 뭐 이제 그런 문제랑은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팔리는 차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지금 국내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는 말이 나온 김에 갑자기 우리 손내 유호성 교수도 전기차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전기차라는 주식이 한번 확 올랐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주식은 우리 이석준 대표 모르죠. 확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지금 오늘 분위기인데요. 지금 폭스바겐도요. 폭스바겐 제일 한 라인이 제일 위에 라인이 페이튼이잖아요. 페이튼이 차기 모델의 이번에 출시하지 않은데 이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번에 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디젤을 좀 줄이고 전기차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그리고 2018년 초에 2017년 하반기에 SUV 순수 전기차를 내겠다고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좀 비중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리탄 인산철이나 리탄이 워낙 여기 이온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전기차가 이제 주식을 지금 안 하게 볼 텐데요. 전기차 관련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최근에 올랐는데요. 전기차가 국내외 요즘 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얼마 전 모토쇼에서 이제 포르쉐가 이제 전기차를 내놨었잖아요. 완전 내놨죠. 그런 것처럼 그 정도 키로수가 되는 차들이 보편화가 되는 시장이 되면 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다. 근데 지금처럼 뭐 100km 내외 실제 주행할 수 있는 키로수가 뭐 이제 풀 충전한다고 해도 100km 내외라면 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차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출장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프라가 조금 더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바꿔볼 의도는 충분히 있죠. 주식으로는 어떻게 봐요? 아니,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전기차 관련 주식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어찌됐건 삼성 SDI라는 주식이 있단 말이죠. 한 3년 보고 사도 될까요? 잠깐만, 여기서 말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석준 대표는 주식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수 소비자 입장에서. 삼성 SDI 이런 거. 전 파나소닉 살 것 같은데요. 파나소닉? 해외 주식으로 차라리. 파나소닉이 지금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들 쪽에 배터리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뭐 전력 납품하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LG 뭐 이제 나왔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외에 오히려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폭스바겐이 잠깐 지금 뭐 디젤 게이트 때문에 잠깐 죽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이슈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네. 그 실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 뭐 이제 사이즈로 본다면 네. 사실 뭐 해외 증권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해요. 네. 우리 유성 교수 어떻게 보세요?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기차. 관련 전기차. 주식. 네. 일단은 삼성 SDI가 국내에서 아니 왜냐 그게 1위라고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삼성 SDI가 1인 거는 이제 소형 배터리까지 포함을 해서 1위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중대형 쪽으로는 역시 LG 화학 쪽. 네. 근데 이제 주식 쪽으로 딱 얘기하면은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음. 삼성 SDI와 LG 화학에 모두 납품하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근데 저는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3년이냐 5년이냐 그 문제긴 한데 네.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쭉 올라갔거든요. 연말이 되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10,000원에 사지 않으면 그 이상의 비용을 좀 네. 접근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된다. 네. 3년인지 5년인지 네, 된다. 참고적으로 봐서 저 특정 종목을 제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딱 한 종목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가 김성훈 과장이 얘기해서 P&E 솔루션 그렇죠. 얘기했고 올라갔다 이제 떨어졌어요. 지난주부터 떨어졌는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어제 혹시 못 보신 분이요 P&E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저께 거 혹시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올린 딱 한 종목 보면 거기 친구가 직접 다녀왔어요. 그 회사를요. 탐방한 그 내용이 한 20분 정도 그 얘기만 했거든요. 뭐 들어보시면 뭐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제 의견을 보면 저야 뭐 중립이죠. 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초에도 전 사실 전기차는 상당히 선호하는데 주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항상 앨런 머스크 한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접해 있다. 모든 세상에 변이 와 있다는 얘기했는데 우리 피디님 제 화면 지금부터 좀 잡아주실래요? 제 화면요? 근데 영상은 제 화면에서 소리는 안 나가는데 제가 잠깐만 이걸 제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그 테슬라가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보면 무인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구글의 무인차, BMW다, 뭐 볼보다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토 파일럿이라는 거를 이미 공개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게 오늘 전격적으로 오늘 내려버렸어요. 업데이트를 오늘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차들도 테슬라 S인데요. S에 북미, 미국이랑 캐나다에 팔린 차는 오늘부터 업데이트를 바로 받으면 다른 기계적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받으면 자율주행이 바로 가능하게 좀 만들어버렸어요. 현실화 시켰어요. 오늘 당장. 그래서 이게 뭐 100% 완전하지 않고 베타 버전이고요. 미국 외에는 캐나다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 업데이트 안 했는데 마치 애플이나 아이튠즈나 구글이나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받으면 고객이 동의하잖아요. 동의하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딴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울트라소닉 그런 그 레이더 장치가 있었고요. 카메라 근데 그걸 활용했는데요. 지금 오늘 CNN이나 이런 데 보면 뉴스 막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맨하탄에서 CNN은 45단 주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직접 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화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도 있는데 120km까지 고속도로 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인들만 올리는 건데 이것도 개인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뭐 안 들리는데요. 말은 저는 나가는데 못 들리는데요. 이게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차선도 막 바꿉니다. 혼자서요. 차선 바꿀 때 깜빡이 돌아가고요. 예? 그 속도 맞춰서 없을 때만 막히면 쓰고 있고 길에 어느 정도 위치가 도착하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알아서 찾아서 주차를 시켜야 해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현실화된 거예요. 바로 지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손 놓는 거고, 이제 보면 이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 프로그램 보면, 광고하고 있으면 뭘 광고하냐면, 손을 대고 있어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베타 버전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손을 지금 이렇게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잡고 있으면 경고장이 떠요. 핸들 좀 잡으라고. 예, 그 정도인데요. 중요한 거는, 다른 차가,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테슬라 S를 사는 사람들한테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린 게 오늘이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TV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셋톱박스 하나만 놓게 되면은 이게 스마트 TV로 바뀌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향후에 그런 그 셋톱박스 그러니까 일반 차를 네. 무인차로 바꿀 수 있는 셋톱박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하나만 그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요. 바로 준비가 돼. 예, 이건데요. 이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안 믿어갖고 이거는 그 키로수로 나오는데 바로 100km 찍고 있죠 지금 화면이요. 바로 자기가 찍은 거예요 운전하면서요. 그 운전하면서 다른 애 찍은 건데 조금 지나면 105km, 110km 막 보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거 밤중에 고속도로를 찍은 거예요 지금 프리웨이에서. 그만큼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이런 그 앨런 머스크가 늘 하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의 발전이 성큼 와 있고 상당분이 진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지금 차선이 안 그랬으면 안 되죠. 뭐 안 되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해도 잘 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 앨런 머스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도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역시 생체 인식을 네. 봐야지 되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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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쓰셨는데 우리 소통하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가요. 자동주행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벌써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BMW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우스가 갖겠다고, 제불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보험료를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앞으로 이슈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 꿈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애들은 이미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정말 우리 이석준 대표도 보셨죠? 경부 왕복하는 거에 얘기 나온 거 보셨잖아요. 블로그에서 한 명이 테슬라고 예. 보셨죠? 네네. 근데 더 재미난 건요. 그것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놈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취업을 냈어. 어디? 뭐 취업을 갔는지 유학 갔는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갔는데 제가 돈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요. 자기가 예전부터 테슬라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돈이 자기 살 능력이 안 돼. 6만 불, 8만 불 이거 차를 살 수는 없었는데 우리 방송을 봤다고 좀 믿는데 작년에 누구한테 주워들는지 모르지만 컴투스를 샀대요. 주식으로. 그래서 컴투스로 많이 벌진 않았어. 한 3배 정도 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왔죠. 네. 작년에 10배 올랐으니까 컴투스가. 근데 컴투스로 주식으로 번 돈을 이걸 샀다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블로그 한 게 나와요.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IT 쪽에 있는 거로 캘리포니아 어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간 친구예요, 이번에요. 그 친구는 오늘 자율주행 하고 다니는 거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업데이트 받아서 바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청자분들은 늘 말씀드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했으니까요. 요즘 보면 한류 어때요? 먹거리. CJ 재단은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 대만 갔고. 참, 네. 오늘 보니까 유명인세요. 어떤 분이 이번에 대만 가는 오는 비행에서 자기를 봤다 그러네, 지금요? 네? 시청자분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좀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봤다고 여기 어떤 분이 주셨더라고요, 아까요. 아하. 네, 진짜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탔는데요. 동백꽃님이. 동백꽃님. 동백꽃. 저분 대만 다녀올 때 비행기에서 본 분이네? 이상한 여자랑 다니면 큰일 나는데 가족이랑 간 거 맞죠? 네, 가족이랑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랑 네네. 뭐 있었으니까 네네. 나쁜 거 간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CJ제일제당. 한류 이런 식품 어떻게 보세요? 식품은 이제 대만 쪽은 가짓수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 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었지만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대만 전통시장에서도 직접 김치를 만들어 파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거 외에는 사실 아직 그닥 외국에서는 이제 한류라고 할 만큼 어떤 식자재가 이렇게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이석준 대표는 다시만 말씀드리지만 주식, 증권업계랑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트렌드인데 개인적으로 주식은 좀 하시잖아요. 네. 예? 딱 주식 뭐 사고 싶으세요? 1년 보고. 저 충전기 쪽. 충전기? 예, 그러니까 무선 아까 충전. 네, 배터리 얘기를 계속 어떤 충전? 그러니까 핸드폰 말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번에 포르쉐가 내놓은 것 중에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얘기했었던 게 800와트로 네. 화끈하게 충전을 시켜가지고 충전 시간을 확 단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는 어떤 거를 쓰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충전하는 기술을 어떤 놈이 센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시장이 조금 네, 슈퍼차저 말하는 빨리 하는 거 그 말하는 거죠? 네, 빨리 충전시키는 충전기 쪽. 그게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 배터리만큼이나 조금 약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충전을 빨리 시키는 것 자체도 기술이니까요. 네. 테슬라는 그 관련 기술을 제가 답을 드리면 테슬라는 다 공개해 버렸어요. 페이터 다 공개해서 누구나 다 쓰라고. 그거는 이제 파나소닉이나 테슬라가 직접 하는데 어저께 들은 바로는 제가 눈으로 확인 안 봤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네. 저기 잠실이나 마포에도 있잖아요. 네. 공인 주차장에 어저께 우리 김성훈 과장 얘기로는 그거에 뒤에 보면 P&E 솔루션이 써 있대요. 그 슈퍼 차저에.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근데 한번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랑 좀 다른 게 포르쉐에서 이제 그 공개한 어떤 그 배터리 충전 방식이 지금보다 상당히 더 빨라졌거든요. 더 빠르겠죠 앞으로.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생각나는 주식은 없는데 또 한번 연구해서 보실 거예요.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